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습은 일단 유아교육과를 가면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기도 하고 포기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습인데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꼽힐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학교 가서는 과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조별 과제도 되게 많고 개인 과제도 되게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하니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실습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2번 가요. 근데 유치원, 어린이집 둘 다 힘들었어요. 간혹 댓글에 유치원 안 가시고 어린이집 선택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실습을 했을 때 어린이집 기억이 더 좋았어요. 거기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그리고 하루 일과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어린이집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 취업을 할 때도 어린이집을 찾아봤고 유치원도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듣기는 하는데 그리고 실습을 나갔을 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연령으로 따지자면 유치원은 만 3세, 5살부터 만 5세, 7살 친구들이 있고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1살 친구부터 7살 친구들이 다녀요. 그리고 유치원은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 나이대가 좀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어린이집은 또 다양하세요. 그런 차이? 근데 저는 어린이집 실습할 때 더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딱 실습을 나가려고 하니까 좀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너무 됐어요.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처음이니까 재밌겠다. 처음 나갔을 때 재밌겠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딱 나가니까 일주일은 몰라요. 관찰쭉. 내가 그냥 선생님하고 아이들 관찰할 때는 그냥 어리둥절해요. 어리둥절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점점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3주 한 2, 3주가 고비인 것 같아요. 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좀 마지막 다가올 때쯤 헤어져야 하니까 그때도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실습 나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제가 뭐 빠뜨린 점 있으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에 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습 나갔을 때는 5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6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실습 가능한 곳은 어린이집 정원 15명 이상 1급 지도교사 선생님이 보육교사 자격증 1급 지도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한테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실습 나가실 때 준비물은 일단 앞치마. 근데 간혹 앞치마를 사용 안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 원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앞치마 그리고 덧신 아이들이랑 생활할 때 물 묻고 이러니까 덧신 신는 거 좋고요. 그리고 명찰 아마 학교에서 나올 거예요. 실습생 누구누구 해서 명찰 항상 가지고 가시고 수첩하고 볼펜 가지고 가셔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셔서 일지를 쓸 때도 도움이 되고요. 6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려면 그 공간에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은 총 204시간 6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6주 근데 그 중에서 한 1, 2주는 활동 참관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거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보고 그리고 선생님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옆에서 선생님 보조 역할 하는 거 선생님이 뭐 배식하시거나 이렇게 나눠주시거나 뭐 정리하실 때 같이 도와주시면 되고 그리고 3, 4주 때는 부분 수업 이제 조금 관찰을 했잖아요. 배우러 왔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신 거 보고 이제 나도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1, 2주에 이야기가 돼야 돼요.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어떤 시간에 할 건지 서로 선생님이랑 이야기가 돼야 되고 3, 4주 때는 부분 수업 그리고 부분 수업 끝나면 연계 수업 부분 수업은 그 하루 일과 중에 한 개 정도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연계 수업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5, 6주죠. 5, 6주 때는 올데이 수업이라는 거를 해요. 올데이 저는 이 올데이 수업 때 울었어요. 그때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아이들 집중이 안 되니까 완전 난리, 난장판. 그 속에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5, 6주 때는 올데이 수업을 하고 이제 선생님 평가를 받죠. 아이들 반응하고 그러면 이제 실습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주부터 6주까지 실습 일지라는 거를 매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실습 일지가 지금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막 이게 실습 일지를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이 하면 되게 막막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었고. 일지 작성도 보육 실습 일지 작성이에요. 아마 보육 실습 일지가 지금 현장에 나와서 작성하시는 일지보다는 간단해요. 근데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때 생각하면 왜 물어보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친구들끼리 같이 공유를 해서 물어보거나 제가 뭐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아요. 주간 계획안이 있어요. 1주, 2주, 3주, 4주 이거는 5세, 7세 주간 계획안 샘플이에요. 저희 주간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생활 주제는 한 달 동안 같아요. 지금 3월달이니까 우리 원과 친구 주제로 여기 두 번째 주제 칸만 1주, 2주, 3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여기가 대주제, 여기가 소주제. 소주제가 달라지면서 목표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선생님이 주간 계획안을 기록하신 걸 주실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루 동안 생활 아이들이랑 활동하는 걸 보고 보육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해요. 이거는 그 시간마다 우리 메모지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 시간에 어떤 걸 했는지 이거 주간 계획안이랑 비교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등원미 맞이하고 자유선택 활동 들어가야 되고 실외 활동, 점심 식사, 그리고 뭐 특별 활동을 했으면 특별 활동,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활동들이에요. 자유선택 활동, 점심시간, 간식시간, 실외 활동, 그리고 낮잠 및 휴식 시간 이렇게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실습생 평가가 있어요. 자기가 오늘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있었을 때 뭐 상호작용하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대처를 못했다거나 어떤 대처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선생님께 지도 선생님께 드리면 지도 선생님이 조언 및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실습생 친구의 평가를 보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과 그 선생님, 지도 선생님도 그 선생님을 하루 종일 관찰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평가한 거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꼭 필요해요. 저는 실습할 때 이걸 안 받았던 거예요. 일지는 매일 썼는데 실습생 확인란 여기 지도교사 그리고 원장님 확인란이 있는데 이걸 안 받아서 다시 가서 받았었어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간단해요. 뭐 1, 2주 활동 참관 그리고 선생님 보조교사 역할하고 3, 4주 부분 수업 및 연계 수업하고 5, 6주 올데이 수업해요 하면 너무 쉬운데 막상 딱 나가면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간혹 그렇게 힘들게 실습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계세요. 나는 괜찮았는데? 근데 나머지 8명은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힘들게 했던 실습이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취업을 하셨을 때 정말 도움이 돼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내가 교사가 돼서 경험하는 거는 실습이 전부일 수도 있고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유아교육과 전공하면서 이 실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중에 한 2, 3주 정도 나가셨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고 그냥 내가 이거 안 하면 졸업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실습을 나가셔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아이들하고 먼저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되게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만 잘 유지하시면 안 되고 지도교사 선생님하고도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선생님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실습생 분들이 오시면
불편해요, 사실. 내 공간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알려줘야 하니까 선생님 또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선생님 하루 패턴을 맞춰서 메모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이 시간에 뭘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메모해 두셨다가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첩에다가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멍하니 선생님 뭐 저거 하나보다, 아이들 뭐 활동 하나보다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반에 담임교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활동 참관하고 보조교사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부분 수업, 연계 수업, 올데이 수업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이제 실습 앞두고 계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끝나요. 6주만 참으면 돼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다녀오시고 6주 동안 한번 내가 담임교사가 돼서 경험해본다고 생각하시고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